안녕하세요. 한국사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원인, 전개 과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결과와 연관지어서 우리 국제정세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고요. 갑신정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정책에 반발했던 구식군인들과 도시 빈민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이모군란을 우리 정부가 진압하지 못하고 청에 대신 진압해주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우리가 청과 조약도 체결하게 되죠. 조약 이름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것들 우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이제 그 전에 이모군란 때문에 잠시 중단이 돼서 별기군도 없어지고 통리기무함도 없어지고 했는데 다시 개화정책 추진해요. 그래서 통치기구 군사제도도 정비하고 방문국도 설치를 해서 개화정책을 알리는 신문도 발간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청 4대 정책,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한 거, 그 다음에 돈도 별로 없어, 막 우리가 계속해서 배상금 주고 막 이러잖아? 이러면서 개화 정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화 정책의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화파들 중에서 우리 학습지 5페이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 개화 정책 추진할 때 배웠는데요. 바로 앞전 프린트죠. 거기서 우리가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를 배웠는데, 자, 이 시기에 개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개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 천천히라도 개혁하면 된다. 그리고 청나라의 이런 방향들을 따라서 청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온건개화파와 아니다.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서 서양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상이나 제도까지 수용을 해서 좀 빠르게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급진개화파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급진개화파는 김옥균을 필두로 해서 박영묘,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의 일들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또한 개화 정책도 예산 부족 때문에 어려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 그래서 좀 돈을 빌려오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해요. 그러면서 급진개화파가 빠르게 개화를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차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들의 세력이 좀 위축이 됐겠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개혁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문제로 이제 프랑스랑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던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 절반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의 군대의 수가 줄어들면서 약간 빈틈이 생긴 거죠. 이래서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지금을 노려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미국에 접근을 했는데 미국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접근을 해와요. 일본이 군사적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지원을 약속을 받고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우체국 같은 우편 사무를 이제 담당하는 이 관청이 생겨나게 돼서 그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민씨일파는 온건개화파를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원칙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청나라가 결국 군대를 다시 한성으로 보내게 되고 일본이 이 얘기를 듣고 원래 군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바로 철수를 해버립니다. 일본이 배신을 함으로써 이 갑신정변이 진압이 됐고요. 급진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면서 3일 만에 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변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변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개화파 세력들이 어떠한 국가를 원했는지
이러한 개혁의 모델과 그 당시 우리 급진계열파들의 어떤 생각을 엿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이런 근대 국가의 모델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주장했던 14가지의 개혁정가, 그러니까 바꾸어야 할 14가지잖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도 알 수 있고 현재 조선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자, 흥선대원을 빨리 귀국시키고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에 청에 납치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청과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자. 즉 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행사하면서 내정 간섭을 했던 것들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신분제 애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평등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라고 함으로써 국왕 혼자서 어떤 정치를 추진하는 이런 전제권을 제한하고 대신들이 의정부에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령, 그러니까 뭐 법규 같은 명령을 논의하고 이것을 만들어 제정해서 반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각제도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왕의 전제권을 법으로서 제한하고 그리고 신하가 함께 모여서 내각을 수립해서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고 이렇게 하는 입헌 군주제를 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 아니고 3번. 지조법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조법은 토지, 조는 세금이죠. 그래서 토지세 를 개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세제도, 세금제도를 개혁을 하자라는 것을 통해서 좀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거지만 실제로 빈부격차 그리고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 세금제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토지제도 때문인데 이것에 대한 개혁은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라고 해서 재정을 하는 관청에서 관할하게 한 거죠. 재정에 일어나 그전에는요. 여러 관청에서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을 사용을 하는 식으로 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의 출납이라든지 계획적인 예산 책정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을 일어나 해서 호조해서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향점들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결과는 이 역시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지만 청이 진압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결과로는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일본 공사관이 또 이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게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새로 지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해라. 라고 해서 또다시 우리 조정이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됐고요. 그리고 청나라랑 일본이 이 당시에 보면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할 수 있었던 거.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이미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 세력의 변동에 따라서 또 이러한 틈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청과 일본이 자기네들끼리 조약을 맺게 돼.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과 일본의 군대를 철수하자. 대신 파병할 일이 생기면 서로 통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청과 일본의 군대가 철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또 이모군란이나 뭐 이런 갑신정변 같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도와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때 파병할 때 이 청과 일본은 누구 한국가라도 조선에 파병할 때 서로에게 알리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한국가가 파병하면 다른 한국가도 구실을 만들어서 파병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배울 청일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다 진압을 당한 거기 때문에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런 개화파 세력에 대해서 고종이 당연히 이 이후에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개화 정책이 조금 주춤하고 후퇴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냐? 이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고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가보을미 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좀 한계점, 아쉬운 점은 토지제도 개혁을 외면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개혁 내용이 대다수의 민중이 지지를 한다면 과연 청나라 군대가 왔다고 3일 만에 이게 끝났을까? 그쵸? 너무 소수의 개혁파들이 급진적인 방식으로 또한 민중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한 개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뜻이 좋아도 진압이 되면 의미가 없죠. 게다가 일본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 그래서 일본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3일 만에 진압이 될 정도로 너무 외세, 특히 이 외세 중에서도 일본에 의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그 이후에 국제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청의 내정 간섭은 심해졌고요. 얘기했죠. 내정 간섭 심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의 간섭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러시아와 조약을 우리가 체결을 한 다음에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략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알게 돼? 영국이 알게 됩니다. 영국이 러시아랑 서로 견제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여수 지역에 있던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정부가 이거는 우리의 주권 침해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랑 니네 그거 그만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철수 안 한다 라고 버티니까 결국 청에게 또 요청을 해서 청의 중재로 결국은 이 거문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청과 일본이 일단 한번 갑신정변 때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러시아를 통해서 또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여기서 영국까지 들이닥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네 국가가 우리나라를 두고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문도 사건,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고 결국은 청의 중재로 거문도에서 영국이 철수하게 되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로 조선이 너무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중립국이 되는 건 어떻겠냐라는 주장을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던 독일 영사관이었던 부들러가 주장을 하고요. 이 6.1준이라고 하는 개화 지식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열강이 조선의 중립을 보장해서 우리의 독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립론을 지피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왜?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조선의 중립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열강의 침략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열강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런 경우엔 혹시라도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이 중립국 위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죠. 하여간 이 시기에는 이렇게 조선이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상황,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주독립, 왕권 신장을 위해서 개화정책, 그리고 자주외교를 추진을 했는데 먼저 유경공원을 만들고 연무공원을 만들면서 서양식으로 군사훈련, 그리고 근대학문과 외국어를 교육하는 이러한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고요. 또한 미국인 교사가 교관을 초빙을 해요. 청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상주 영사가 제외에서
하는 이런 공사관, 서양에서 만든 건 미국이 최초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자주성, 우리나라의 뭐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친청파 관료들의 비판, 청의 간섭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끊임없이 우리 정부가 자주와 개혁을 위해서 또 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